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상속 및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것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29종으로 분류되어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비거주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7종이 비거주용 부동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꼬마 빌딩은 어떤 것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딩을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대형 빌딩은 3,000평 이상으로 15층 이상이며 600억 이상인 빌딩이 될 것이고, 중소형 빌딩이라고 하면 600평에서 3,000평으로 10층 전후이며 2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소형 빌딩은 100평에서 600평으로 5층 전후이며 2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빌딩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소형 빌딩 중에서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5층 전후이며 100억 이하의 빌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꼬마 빌딩의 평가는 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 감정가액, 원칙은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전후 3개월 시가를 보고 예외로 평가 기간 외로서 평가 기준일천 2년 내로 보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은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 감정가액으로 원칙은 전후 6개월, 증여인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 시가로 보며 예외적으로 평가 기간 외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 내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상속은 평가 기준일 전 2년, 평가 기준일 이후 신고기한 6개월, 법정 결정기한 9개월, 총 15개월이 될 것이고, 증여인 경우 평가 기준일 전 2년, 평가 기준일 이후 신고기한 3개월, 법정 결정기한 6개월, 총 9개월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보이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꼬마 빌딩 증여 시 채무를 포함한 부담부 증여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기준시가로의 신고로 시가평가보다는 줄어든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2019년 2월 12일 이후 부담부 증여부터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의 차이가 기준을 넘어서면 평가 대상이 되어 과세권자가 결정 기한 내에 두 개의 감정평가액으로 심의를 하여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부담부 증여는 적절한 부채와 비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해당 빌딩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4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적절한 부채는 30억 원이고 비용 또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30억일 때 가장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꼬마 빌딩 상속 시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해당 빌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며, 컨설팅과 함께 금융 상품을 통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